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IT 관련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젊어서 사서 고생한 대의가 있다면 단연코 1등을 했을 거라 자부합니다. 그 정도로 저의 20, 30대는 암흑기 그 자체였습니다. 30대 후반이 되어 겨우 일이 잘 풀렸을 뿐 저는 금수저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언변이 화려한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북이처럼 묵묵히 해내는 스타일이었죠. 운이 좋아 지금 제대로 밥벌이를 하며 지내는 거지. 만약 그때 그 일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아직까지 골방에서 술이나 마시며 페인처럼 지냈을 겁니다. 5살 때 어머니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로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그 후 1년이 지나 아버지가 재혼하면서부터 새어머니와 누나가 생겼지만 왠지 모르게 저는 항상 겉돌았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새엄마라는 존재가 저에게는 너무 버거웠는지 나이가 들어도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더라고요. 새어머니 또한 저에게 살가운 편이 아니기도 했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을 그때 실감한 게 묘하게 누나를 더 챙기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바깥에서 일을 하느라 바쁘셨기 때문에 새어머니와 누나 그리고 저 셋이 있을 때가 많았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밥을 먹을 때마다 고기 반찬을 누나 쪽으로 슬쩍 밀어 넣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싸우실 때마다 저만 남겨졌을 때 새어머니는 티가 날 정도로 냉랭해지셨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인간 닮은 네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방에 들어가 있어. 홧김에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지만 그때 제 나이 겨우 7살이었습니다.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얼른 나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요. 온전히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의지해주는 사람을 만나 모든 걸 내어주며 사는 게 저의 작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꽤 일찍 한 편이었습니다. 20살 때 만난 사람과 25살에 결혼을 했으니 제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는 일찍 반려자를 만난 셈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반지를 내밀었고 그때의 저는 나름 괜찮은 기업에 취업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내 가족을 부양하는 것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와 다름없는 제 딸을 낳았을 땐 정말로 초인적인 힘이 생기는 기분이 들더군요.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야근도 제가 먼저 손을 들어서 했고 주말 근무, 명절 근무도 나서서 하며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이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밤에는 대리운전을 뛴 적도 있었죠. 하지만 평생 직장은 없더라고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회사까지 휘청이게 되어 희망퇴직자를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회사에 악착같이 남아있을 예정이었지만 모두 각자의 사정과 각자의 위치가 견고했기 때문에 희망퇴직 타깃은 자연스레 저로 넘어왔습니다. 책임자도 아닌, 그렇다고 월급을 적게 받는 신입도 아닌 중간 관리자인 제가 만만했기 때문일까요? 회사에서는 저에게 퇴직을 은근슬쩍 요구했고 저는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지쳐서 퇴직금을 받고 일찌감치 퇴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젊은 패기 하나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다들 그렇잖아요. 회사 내에 있으면 이렇게도 일이 굴러가는구나 싶고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 이참에 내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언젠가는 내 사업을 꾸리는 게 꿈이었는데 퇴직금으로 일찍 그 꿈을 이루자는 생각으로 큰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는 제 꿈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제 인생 2막을 사업과 함께 희망차게 시작하려 했건만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인은 3세판이 아닌가 싶어 두 번째로 시도해봤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연달아 사업을 쫄딱 망하고 나니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도 딸은 제대로 키워야지 싶어 밤에 야간 알바를 뛰며 근근히 입에 풀칠 정도는 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벌려놓은 사업을 수습하느라 유일한 자산이었던 집까지 팔게 되며 저희 가족은 졸지에 바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딸에게 잠시 처가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한 뒤 저희 세 가족이 지낼 수 있을 만한 월세를 알아보려 틈이 나는 대로 부동산 사무실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웬만한 월세와 보증금은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버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월세조차 구할 수 없는 건가 싶어 좌절을 하고 있던 그때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월세를 구하고 있을 때 그분이 들어오셨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분이셨죠.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들어오셨는데 부동산 사장님과 꽤 친해 보이셨습니다. 제 얼굴을 뚫어져라 보시더니 집 구해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월세 구하고 있는데 가격에 맞는 곳이 없어서. 얼마에 구하는데요? 그냥 좀 싸게 구하면 좋죠. 그럼 우리 빌라로 와요. 내가 현 시세에서 절반 가격으로 줄 테니까. 네? 왜요? 방이 하도 안 나가니까. 리모델링을 안 해서 그런지 도통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네. 가족이 몇인데요? 저희 3명입니다. 딱 좋네. 3명 살기 딱 좋은 집이거든. 처음에는 사기를 치는 게 아닐까 싶었지만 저도 간절했기 때문에 얼떨결에 그 집을 보러 갔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도무지 그 가격에 할 수 없는 집이라 집주인이 마음이 바뀌기 전에 냉큼 계약금까지 걸게 되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주인분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매달 월세 올리시는 건 아니겠죠? 아니면 보증금을 올리실 겁니까? 사정이 딱한 것 같으니 그 가격에 있고 싶을 때까지 살아요. 나는 괜찮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무슨. 아무튼 깨끗하게 잘 써주면 고맙고. 그렇게 집주인 아주머니는 쿨하게 저에게 반값의 월세를 제공해 주시고는 뒤돌아섰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당장 아내에게 전달해 저희 세 가족은 다시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저에게는 그분이 인생에서 잊지 못할 은인이셨습니다. 운이 좋게 그 집을 구했으니 앞으로의 일도 술술 잘 풀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한 번쯤은 힘든 시기가 찾아오잖아요. 나중에 성공했을 때 이 시기를 추억할 수 있을 거라 여겼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께서는 가끔씩 저희 집에 초인종을 누르시더니 과일도 주시고 반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너무 많이 했다며 김장김치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월세를 깎아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살뜰히 챙겨주시는 모습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 만났을 땐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집에 쌀 있어요? 없으면 내가 좀 주고. 너무 많이 해주셔서 받기 죄송합니다. 반찬 해주신 것도 너무 잘 먹고 있고요. 미안해하지 말고 받아요. 혼자 사는 과부가 먹어야 얼마나 먹겠어. 버리느니 그냥 나눠 먹는 게 좋지. 항상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저는 그냥 이것저것 합니다. 취업 준비도 하고 배달일, 대리운전 같은 것도 하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뭐라도 하면 좋지. 열심히 사는 모습 보니 좋네. 얼른 돈 많이 벌어서 월세도 많이 드려야 하는데. 월세 걱정은 말아요. 젊은 때 원래 힘든 법이니까. 그게 다 나중에 추억이 되는 법이고. 아주머니 덕분에 따뜻한 정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분의 격려에 악착같이 살며 새 출발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들곤 했습니다. 건강한 몸과 긍정적인 마인드만 장착되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나 봅니다. 언제까지나 내 곁에 머물러 줄 거라 생각했던 아내가 조금씩 저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수상함을 감지하기 시작한 건 딸이 흘리듯이 했던 말 때문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아빠가 있을 땐 안 와? 응? 아저씨? 무슨 아저씨? 엄마 친구 아저씨. 나한테 아이스크림 사줬던 아저씨. 그런 아저씨가 있었어? 사이좋은 친구라고 그랬는데 아빠한테는 비밀이라고 그랬어. 비밀 친구라고. 그러고 보니 주말이면 다 같이 놀러 가자고 했던 아내가 친구를 만난다며 외출을 자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못 보던 옷과 가방이 생겨서 물어보면 항상 세일하길래 샀어. 얼마 안 해. 하며 얼버무렸습니다. 딱 봐도 비싸 보이는데 말이죠.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거라는 징조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어쩌면 애써 무시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제가 파고드는 순간 그 징조가 사실이 될 것만 같고 가정의 평화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로 나를 떠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때의 제 인생 유일한 희망과 버팀목이 아내와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마저도 사라지면 저는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도발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들끼리 여행을 간다며 외박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다 참다 아내를 향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알아? 정도껏 해. 뭘? 당신 남자 있잖아. 심지어 우리 딸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끝까지 눈치 못 챌 줄 알았어? 적당히 즐기다가 그만두겠거니 생각해서 한번 지켜봤어.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런 짓을 저지른 건데? 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은 없었어? 남자 있는 거 맞아. 그런데 나 당신한테 미안한 마음 같은 거 없어. 뭐라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언제까지 월세만 전전하며 살 거냐고. 그거야 내가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대체 언제? 우리 딸 곧 있으면 초등학교 들어가. 성인 되고 자리 잡을래?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안정감이야. 가장으로서 나한테 미안하지 않아? 여태껏 돈 얘기하고 싶었던 거 꾹꾹 참아가며 버텼어. 당신한테 부담될까봐 하고 싶은 말도 참고 기다렸어. 언젠가는 보답하겠지 기대하면서. 그런데 내가 볼 땐 당신 이미 글렀어. 틀려 먹었다고. 틀려 먹어?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밤낮 없이 일만 죽어라는데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야? 여보, 나도 이젠 지쳐. 도망가고 싶을 때 많아.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산다는 말 하지 마. 이런 말 당신한테 해서 너무 미안한데 나도 이제 당신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오기로 버티는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나를 좀 놔주면 안 될까? 제발 딸이랑 나를 좀 놓아줘. 지금 만나는 새끼가 이혼하라고 그러디? 딸도 챙겨주겠다고? 당신보다 나랑 딸을 훨씬 더 잘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랑 만나면서 행복이 뭔지, 안정감이 뭔지 알겠더라. 진짜 사랑한다면 적어도 힘들게 해서는 안 되잖아. 사랑한다면 놓아줄 줄도 알아야지. 절대 안 돼. 내 인생에 이유는 없어. 소송해도 좋아. 재산 분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당신은 당신 알아서 살아. 나는 우리 딸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 집주인한테 반찬 얻어먹는 거지 같은 인생 말고 내가 직접 우리 딸 먹고 싶은 거 다 해먹이고 싶어. 당신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딸 붙잡고 있지 마.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가 이혼이야. 그러니까 제발 나랑 이혼하자. 갑자기 왜 그래? 우리 힘들어도 잘 버텨내기로 했잖아. 당신 지금 너무 많이 흥분했어. 이렇게 쉽게 가정을 깨면 어떡해? 당신한테 결혼 생활이 이렇게 쉬운 거였어? 잘 생각해봐. 우리 관계를 먼저 깨버린 건 당신이야. 당신이 아무리 나한테 매달려도 내 마음은 달라지지 않아. 우리 가족 셋이 함께 있으면 그 무엇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제가 힘들어지자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처음에는 화도 많이 났고 원망도 많이 했지만 생각해보니 모든 원흉은 저에게 있더라고요. 제가 만약 제대로 된 직장에 자리 잡고 좋은 아빠가 되었다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겠죠. 못난 저 하나 때문에 가족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뒤로 아내와 저는 서로 말도 섞지 않은 채 침묵 속에서 지냈습니다. 이미 저에게서 마음이 떠난 아내를 붙들고 있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내가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서 꺼낸 순간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혼자 위태롭게 결혼 생활을 붙들고 있는 꼴이 되어버렸고 결국 저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진짜 나랑 이혼하고 싶어? 자꾸 미안한 말 하게 하지 마. 나도 이런 말 꺼내는 거 쉬운 게 아니니까. 그래, 보내줄게. 진짜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못난 남편 만나서 고생만 하게 한 것도 미안하고 그냥 다 미안해. 결국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딸의 친권도 포기했고요. 그 가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모든 게 제 탓 같아서 살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딸과 아내를 잃은 채 홀로 집에 덩그러니 있으니 나쁜 생각만 자꾸 들더라고요. 삶의 희망이 사라지니 저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슬픈 생각을 떨쳐내고 싶어서 주구장창 술만 마셨습니다. 술 마시고 자고
다시 일어나서 술 마시고, 먹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점점 얼굴이 수척해지고, 속은 쓰리고, 그런 생활을 얼마 동안 이어갔을까요?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저희 집 문을 두드리시더라고요. 안에 있어요? 너무 조용한 것 같길래. 이혼 후 처음으로 월세를 제때 내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아르바이트를 무단으로 나가지 않았거든요. 돈이 없어서 월세도 내지 못하고 방 안에만 있으니 이상하게 생각하실 만했죠. 하지만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에도 찾아오시고 다다음 날에도 찾아와서 노크를 하시더라고요. 걱정되어서 그래요. 문 좀 열어봐요. 내가 줄 게 있어서 그래. 월세도 못 내고 있는 주제에 얼굴조차 마주할 자신이 없었지만 매일 찾아오시는데 계속 없는 척을 할 수가 없어 결국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초췌해진 제 얼굴을 보시더니 걱정부터 하시더라고요. 어머 젊은 총각, 얼굴이 이게 뭐야? 여기서 혼자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저기 아주머니, 월세는 제가 조만간 꼭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월세 한 달 안 받는다고 내가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뭘. 여기 죽게 왔으니까 이것 좀 들어요.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긴 것 같네. 엉망이 된 집안 꼴을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를 유일하게 걱정해준 사람이 아주머니라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저희 집 형광등이 나간 것 같다며 손수 전구를 사와서 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송장 같은 얼굴을 해가지고 하긴 뭐래. 죽이나 얼른 먹어요. 감사한 마음에 저는 아주머니께 차를 한 잔 대접해 드렸습니다. 제 눈치를 보시더니 물어보시더라고요. 애기 엄마한테 들었어요. 이혼했다면서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왜? 겉으로 보기엔 잘 사는 것 같더만. 제가 무능력한 탓이겠죠. 돈도 못 벌고 희망도 없어 보이니까 더 행복한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술만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해보면 제 인생은 원래 이렇게 꼬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잘 될 수가 없는 인생인데 발악하며 살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살았길래?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제 인생은 차원이 다릅니다. 어쩌다 보니 아주머니에게 제가 살아온 인생, 당했던 일들, 희망이 없는 미래까지 술술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공감을 잘해주시는 바람에 저도 모든 걸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생이 참 많았네.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한테 시련만 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인복은 있나 보네요. 아주머니를 만나게 된 걸 보면요. 그래서 새엄마랑은 연락하고 살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까지만 해도 가끔씩 연락하곤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연락이 뚝 끊겼어요. 아무래도 저는 새어머니 가족이 되기에는 많이 부족했나 봐요. 저한테만 엄격한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가족으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맘고생을 했으니 가족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하늘에 계신 친어머니께서 정말 많이 슬퍼하실 거예요. 저희 친어머니 사실 얼굴도 기억이 잘 안 나요. 항상 사진을 가지고 기억하려고 애썼는데 그마저도 새어머니가 뺏어가 버리셨거든요. 사람이 못됐네. 그 어린 게 얼마나 그리우면 사진까지 간직하고 있었겠어. 아유, 속상해. 아주머니는 본인 일처럼 눈물을 흘리며 같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왠지 모를 따뜻함과 편안함에 잠시 고단했던 일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를 빤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얼굴이 뭔가 익숙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머니,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어요? 왜요? 아니 뭔가 낯이 익어서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주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아주머니께서 가지고 계시던 쇼핑백을 저에게 통째로 주시는 겁니다. 이거 받아요.
이게 뭡니까?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거면 다시 일어설 수는 있을 거예요. 쇼핑백을 열어보니 글쎄 현금 다발이 있는 겁니다. 딱 봐도 액수가 엄청나 보였습니다. 이걸 왜 저한테 주십니까? 혹시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며 오싹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자세히 봐도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글쎄요. 혹시 저를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도통 모르겠는데. 부산이 뭐야? 아주 어렸을 때 보고 안 봐서 아마 내 얼굴은 까먹었겠지. 부산 이모? 그래, 셋째 이모. 너 아기 때 우리 집에 자주 오곤 했는데. 저에게는 아주 오래된 기억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하셨을 때 제 생일이 될 때마다 택배 상자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친동생이셨던 부산 이모가 있었는데 그분이 항상 제 생일을 잊지 않고 챙겨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기 때문에 차마 저를 직접 보러 오지 못하셨고 선물로 저에게 안부 인사를 하셨던 분이셨죠. 그마저도 제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끊기긴 했지만 그분은 저에게 가장 오랫동안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켜준 분이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잊어도 그분만큼은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었어요. 이모, 진짜 이모 맞습니까? 부산 바닷가 근처에 살던 그 이모? 맞아, 나야. 처음에 얼굴 보고 긴가민가 했는데 이름 보고 확신했다니까? 진작 아는 척을 하시지. 왜 모른 척 하셨어요? 아는 척을 할까 말까 하다가 겨우 새어머니 밑에서 적응한 너한테 괜히 아는 척을 해봐야 뭐하나 싶어서. 그리고 나에 대한 기억도 없을 거 아니니. 워낙 어렸으니까. 이모를 어떻게 잊어요? 생일 때마다 선물도 챙겨주셨는데 얼굴은 까먹었지만 항상 고마움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살면서 너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어. 나한테는 첫 조카였으니까. 가족끼리 모이면 네 얘기가 빠지지 않았어. 우리가 얼마나 너를 그리워했다고. 그래도 그 부동산에서 우리가 만난 걸 보면 어찌됐건 만날 인연이었나 보다. 그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부산에서 사업하다가 어찌저찌 남편 따라 여기까지 이사 왔고 바깥 양반 먼저 보내면서 그냥 빌라 몇 개 가지고 혼자 살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너를 딱 만나니? 그러게요. 살다 보니 이렇게 만날 수도 있구나 싶네요. 갑자기 월세를 반값에 해준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사기꾼인 줄 알았다니까요.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데 그 방법밖에 없지 뭐니.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려고 했는데 애가 이혼하고 밖에 나오지도 않고 사정도 딱한 것 같아서 한번 와봤어. 그런데 이모, 가뜩이나 반값에 월세를 내고 있는데 그마저도 밀린 마당에 이 돈까지 받는 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거 그냥 주는 거 아니야. 성공해서 갚아. 내가 나름 투자를 좀 하거든. 딱 보면 알아. 너는 조만간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할 팔자야. 그래도 이렇게 많은 돈을 주시면 나는 네 엄마한테 더 큰 빚을 졌어. 나를 위해 대학도 안 가고 공장에 취업해서 뒷바라지 해줬거든. 돈 많이 벌면 꼭 갚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새도 없이 허망하게 가버릴 줄은 몰랐지. 그게 나에게는 아직도 마음의 빚이야. 너를 다시 만난 건 아마도 네 엄마가 아들 좀 살려달라고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받아. 보란듯이 성공해서 너를 힘들게 한 사람들 전부 후회하게 만들어주라고. 인생이라는 건 말이야. 악착같이 버티다 보면 그게 언젠간 큰 보답으로 돌아온다. 버티는 자가 성공하는 거야. 딸한테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아? 인생이 지금 끝나는 것도 아닌데 아직 젊은 애가 벌써부터 노숙자처럼 사는 거 부끄럽지 않니? 네 엄마를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나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봐. 벌써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잖아. 이모의 말이 맞았습니다. 버티다 보니 귀한 은인을 만나게 되어 수억 원짜리 현금 다발을 받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가끔은 인생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우연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등잔빛이 제일 어둡다고 하더니 가장 힘들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인생의 빛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네요. 정말 이 기회를 놓치면 내 인생은 끝이다 하는 생각으로 마지막 도전을 했습니다. 신기한 게 처음 그 사업에 도전했을 때보다
모든 게 수월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마치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 척척 이뤄지니까 저도 신이 나서 잠잘 시간도 아껴가며 일에 몰두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동안 벌었던 돈을 모아 이모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직 갚아야 할 돈이 남았지만 일단 이거라도 갚겠습니다. 아이, 됐어. 성공해서 갚으라고 하셨잖아요. 그거야 그냥 한 말이지. 차라리 그 돈으로 사업에 보탰어. 규모 좀 늘리고 직원도 좀 채용하고. 그럼 돈은 언제 갚나요? 나중에 네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아졌을 때 그때 갚아. 그런 날이 올까요? 내가 사람 팔자 하나는 잘 본다니까. 너는 꼭 그렇게 될 거야.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이모는 저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더니 가족이 곁에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매일매일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회사는 계단식으로 성장했고 매체에 실리게 되자 조금 더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전부인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기사 잘 봤어. 성공했더라.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그냥 뭐. 당신이랑 이혼하고 딸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지. 슬기가 당신 많이 보고 싶어 해. 우리 한번 만날까? 오랜만에 만난 전화내는 얼굴이 부쩍 수척해 있더라고요. 저는 예전부터 꼭 하고 싶었던 말을 그제야 꺼낼 수 있었습니다. 슬기 이제부터 내가 키울게. 알다시피 사업이 안정되어서 시간도 많고 아빠로서 경제적으로 든든하게 지원도 해줄 수 있어. 거절한다면 양육권 변경 소송까지 할 생각이야. 우리 딸 도저히 새아빠 밑에서는 못 키우겠어. 혹시 만나는 사람은 있어? 그런 게 있었으면 슬기를 데리고 오겠다고 하겠어? 나는 절대로 우리 슬기만큼은 새엄마 새아빠 밑에서 자라게 안 할 거야. 평생 나는 아빠로서 딸 하나 책임지며 살 거니까 양육권 포기해. 내가 그립진 않았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솔직히 그랬어. 당신 떠나고 이게 맞나 싶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재혼을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 나는 우리 딸만 데리고 오면 돼. 당신은 그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아. 그러면 됐잖아. 이제는 내가 당신 가족이 되기에는 너무 늦은 걸까? 나 지금 행복하지 않아. 행복은 아주 잠깐이었어. 시간이 흐르니까 알겠더라. 나는 그때 너무 충동적으로 행동했던 거였어. 소중했던 건 따로 있었는데 말이야. 모르겠어. 당신 마음이 어떻든 간에 나는 일단 지금의 아빠로서 삶을 살고 싶을 뿐이야. 물론 당신한테 서운한 감정이 조금은 있었지만 악감정 같은 건 없어. 다시 재결합한다는 건 엄청난 사랑이 필요하잖아. 나는 그 정도로 당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 내 마음 이해하지? 이해해. 내가 당신이라면 분명 나를 많이 미워했을 거야. 그냥 당신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어. 전아내는 저에게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저를 선택해주고 세상에 둘도 없는 딸을 낳아주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상처도 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사람까지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제 그릇이 그 정도였던 겁니다. 아주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된다면 딸의 엄마인 그 사람을 자연스레 다시 받아주게 될까요?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떠났던 이유가 경제적 상황이었던 만큼 그 상황이 다시 나아지니 저에게 돌아오겠다고 한 건 어쩌면 당연한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증오의 마음까지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구나 정도로 생각할 뿐이었죠. 어찌됐든 저는 다시 딸을 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득이하게 회사에 일정이 생겨서 잠시 나가봐야 했을 땐 이모께서 제 딸을 대신 돌봐주시기도 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일찌감치 성숙하게 된 딸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미안함 때문에 더 정성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름 베테랑 양육자가 되어가며 사업을 이어가던 중 저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 손님으로 방문한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새어머니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반가운 척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널 찾느라
얼마나 헤맸는지 아니? 너는 어떻게 된 게 엄마한테 연락 한 번을 안 해? 서운하다. 무슨 일이시죠? 오랜만에 만난 엄마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무심하게 해? 내가 꼭 일이 있어야 널 찾아오니? 나는 너 사업하는 줄도 몰랐어. 네 누나 덕분에 알게 됐지 뭐야. 그러게 연락을 좀 하지 그랬어. 제가 좀 바빠서요. 급한 일 아니시면 다음에 뵙죠. 그래도 엄마한테 차 한 잔 줄 수 있는 시간은 남지 않아? 들어보니 꽤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던데. 저희 연락 끊긴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을 텐데요. 벌써 그렇게 됐어? 사는 게 바빠서 그렇게 시간 흐른 줄도 몰랐네. 이참에 가끔 연락도 하고 그러는 건 어때? 제가요? 왜요? 가족이잖니. 너한테 엄마가 나밖에 더 있어? 가만 보니 너 나를 별로 안 반겨하는 것 같다. 그렇게 똥 씹은 표정을 지을 필요가 있니? 그렇게 표정 관리가 안 되어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 항상 목적이 있을 때만 저를 찾으셨잖아요. 그냥 하던 대로 용건만 얘기하고 가시죠. 내가 무슨 목적이 있을 때만 찾았다고.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도 정신이 없었어. 정신 차리니까 10년이 훌쩍 지나 있더라. 그래도 남은 가족끼리는 사이좋게 지내야지. 지금이라도 서운한 거 있으면 풀고, 응? 저는 더 이상 감정이 없어서요. 그래도 가족인데 감정이 없다니. 네 누나도 너를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하는데 언제 한번 다 같이 저녁 식사나 할까? 됐습니다. 이만 나가시죠. 저기 아들, 그래도 내가 너를 키워줬잖아. 성인이 될 때까지 무사히 자란 게 누구 덕이겠어. 적어도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어버이날, 생일, 뭐 이럴 때 안 찾아오는 건 바쁘니까 그렇다 쳐. 하지만 성의 표시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뭐 용돈이라도 달란 말씀이세요? 많이는 안 바래. 월 500 정도면 나도 충분하고 너한테도 부담 없는 돈 아닌가? 솔직히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뻔뻔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왜? 너 솔직히 나 없었으면 그냥 고아였어. 알아? 기껏 먹여주고 길러준 게 누군데. 그냥 버리지 그러셨어요. 그랬으면 차라리 눈치 보고 살 필요도 없었을 텐데요. 여태껏 겨우 키워줬더니 말하는 것 좀 봐? 확실히 해두죠. 저는 그쪽이 키워준 게 아니라 제가 알아서 큰 겁니다. 기억 안 나세요? 아버지가 저한테 용돈 주실 때마다 애가 무슨 돈이냐면서 뺏어갔잖아요. 그래놓고 누나한테는 지갑에 있는 돈 탈탈 털어서 주셨죠? 그뿐인가요? 저한테는 먹을 게 고구마밖에 없다고 잔뜩 배불리 먹여놓고 누나가 집에 들어오면 그제야 고기 구워주셨잖아요. 교복 바지 터졌을 때도 알아서 하라고 돈도 안 주셔서 제가 직접 바느질해서 다녔습니다. 누나가 명품 브랜드 운동화 신고 다닐 때 저는 밑창 닦아진 슬리퍼 하나 신고 다녔다고요. 저한테는 투자할 가치도 없는 애라고 뒷담화까지 하셨잖아요. 그것까진 그렇다 쳐요. 제 어머니 사진은요? 그리워서 볼 때마다 뺏어다가 찢어버리셨잖아요. 생일 때마다 이모가 보내준 선물 빼돌려서 누나한테 주셨죠? 그게 엄마라는 사람이 할 짓입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내가 그랬다고? 원래 당한 사람만 상처받는 법입니다. 가해자는 기억이 없겠죠. 아마 내가 그때는 애 둘 키우느라 정신이 없고 바빠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줬던 거겠지. 내가 설마 너를 대놓고 괴롭혔겠어? 어른이 되어가지고 애한테? 그래서 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어른이 되어가지고 그 조그만 애한테 상처 주려고 안달난 모습이 저한테는 트라우마였다고요. 그럼 방 청소 제대로 안 해놨다고 집안 청소 혼자 다 하게 하신 건 당연히 기억 못 하시겠네요?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줬다면 미안해. 하지만 과거잖니. 지나간 일은 훌훌 털어버리고 앞으로 잘 지내보면 안 될까? 나도 반성 많이 할게. 이제라도 사과하면 되잖아. 내가 정말 미안했다. 앞으로 그냥 연락하지 않는 게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찾아오지도 마세요. 많이 어려워서 그래. 불쌍한 사람 한 번만 도와준다 치고 성의를 보일 수 있는 거잖아.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 잘 돕고 다니더만. 기부도 하고 그러던데. 하다못해 우리는 가족이었는데 어쩜 이리 냉정하니? 내가 잘못을 하면 얼마나 했다고. 존경받고 싶으면 존경받을 행동을 하세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미운 사람에게 성의를 베풀 수 없네요.
물론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시는 새어머니, 새아버지가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새어머니는 남보다 못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별받고 자라온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차별받고 있구나 느낄 겁니다. 차별하는 사람은 그걸 눈치채지 못하겠지만요. 새어머니가 저에게 일말의 다정함이라도 있었더라면 저도 성의를 베푼다 치고 용돈을 드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분은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어려울 땐 연락 한번 하지 않더니 성공하니까 찾아와서 용돈을 요구하는 것도 정말 증오스럽더라고요. 결국 새어머니는 저에게 쫓겨났고 그 후로 몇 번 더 찾아오셨지만 그럴 때마다 무신경하게 대했더니 막판에는 저더러 불효자라고 소리까지 치시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불효자 같으니라고. 친자식한테 용돈 달라고 하세요.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하늘에 있는 네 아버지가 슬퍼할 거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늘에 계신 분 감정까지 제가 고려해야 하나요? 나중에 새어머니의 사정을 들어보니 무슨 개를 들었는데 개주가 돈을 들고 도망갔나 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돈을 메꾸려고 방황하던 찰나 저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얼씨구나 잘 됐다 싶어 엄마 행세하며 찾아왔는데 제가 매몰차게 내쫓으니 더 마음이 급해지셔서 자꾸 찾아오게 되신 겁니다. 아무튼 저는 앞으로도 쭉 그 사람에게 돈을 줄 일을 없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보답하기도 모자른 시간에 그런 사람에게 시간과 돈을 쓰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을 무렵 저는 그때까지 이모가 준 쇼핑백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대로 주신 돈을 넣어서 이모에게 드렸습니다. 한사코 거절하시더라고요. 됐다니까. 돈 안 받는다고 했잖아. 받아주세요. 이제 돈 차고 넘칠 정도로 많아서 그래요. 자만하지 말고 아꼈어. 그러다가 미끄러지면 어쩌려고 그래? 그럼 다시 이 돈 빌려주시면 되죠? 저도 그냥 드리는 거 아닙니다. 보험 들어놓는 거예요. 이모가 제 인생의 구원자잖아요. 나중에 힘들 때도 도와달라고 미리 뇌물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요즘엔 좀 살만한가 봐. 얼굴이 좋아졌네? 그때는 제가 참 페인같이 초췌했죠. 못 볼 꼴이었지. 사람 하나 잘못되는 줄 알고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덕분이 아니라 네 엄마 덕분에 산 거야. 내가 지금까지 잘 살 수 있었던 것도 전부 네 엄마 덕분이고. 이모는 여전히 저에게 애정어린 잔소리를 하시며 반찬이며 과일이며 챙겨주시곤 합니다. 어쩔 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와 얼굴이 휩싸여 보이셔서 놀랄 때가 많아요. 5살 때부터 쭉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외롭게 살았지만 이제는 이모가 있어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정말 이모 말대로 하늘에 계신 저희 어머니가 제게 보내주신 선물이 아닐까 싶어 울컥하기도 합니다. 벌써 40을 넘긴 나이가 되었네요. 여전히 저는 아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며 사업도 열심히 꾸려가고 있습니다. 남들은 저에게 이제는 슬슬 연애도 하고 재혼도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하는데 그 생각은 시간이 흘러도 도통 들지가 않네요. 안 그래도 아이와 함께하고 일하느라 바쁜데 그 사이에 연애라는 게 낄 틈이 없는 느낌이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 애 시집 보내고 나서 연애를 해보려고요. 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그럴 생각입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한부모 가정을 위해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한부모 가정이 참 많다는 것에 놀랍고 묘한 동질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한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꼭 부모가 둘이어야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걸 알리고 싶어요. 혼자 키워도 충분히 훌륭하게 길러낼 수 있다는 걸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엔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혼자 키우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힘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앉아서 사연을 써봤는데 너무 두서가 없나 싶기도 하지만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제 인생 스토리를 써내려간 게 처음이라 기분이 이상하기도 합니다.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고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끝이라고 생각할 때 새로운 시작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놓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살다 보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것이니 항상 웃으며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